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으로 이름은 박지영이라고 해요. 제가 자란 환경이 그리 좋지는 않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물론 그랬지만 가난해도 부모님 사랑 많이 받으며 자란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제 나이 또래 남아선호 사상에 사로잡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텐데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제 부모님 세대만큼이나 혹독하고 가혹하게 딸로 태어난 서름을 당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란 제 어린 시절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될 거예요. 어쩌면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들께서 훨씬 더 공감을 해주실 것 같기도 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넉넉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진 못했어요. 평균보다 한참 가난한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 형편이 저를 낳고 얼마 후 더 나빠지게 되어 분가에서 살다가 할머니 댁으로 합가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었으니 당시에는 당연히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로도 누가 제게 그 일에 대해 설명을 해준 적이 없으니 아직도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한 저는 줄곧 할머니 댁에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할머니, 그러니까 엄마의 시모에게 시집살이를 당하는 걸 매일같이 봐야 했어요. 아빠도 원래 많이 엄한 편이기도 하셨는데 할머니 성격이 불같아서 엄마한테 손찌검도 서슴지 않고 하는 분이셨거든요. 아빠는 엄마가 할머니에게 그렇게 당하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이었고 할머니처럼 직접적으로 물리적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엄마에게 아무런 위로도 버팀목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빠도 할머니 못지않은 가해자라 생각했는데 엄마는 할머니와 아빠에게 언제나 순종적이며 헌신적인 태도로 일관하셨죠. 저는 그런 엄마가 안타깝기도 했고 또 답답한 마음에 몇 차례나 엄마한테 묻기도 했어요. 엄마, 지은 죄가 하나 없이, 아니 따지고 들자면 할머니나 아빠가 엄마한테 죄인이라면 죄인인 건데 엄마가 그렇게 죄인처럼 하고 사는 이유가 대체 뭐야?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니? 그냥 그러고 사는 게 엄마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야. 엄만 맨날 그놈의 운명 타령만 하고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 거냐고. 엄마는 억울하지도 않아? 분하지도 않냐고. 엄만 괜찮아. 그러니까 넌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비슷하게 사는 거야. 솔직히 다들 그러고 산다는 엄마 말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저는 이 집 딸로 태어나 이 집에서만 살았으니 다른 집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죠. 엄마 말처럼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비슷하게 살지도 모를 일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당하는 일들이 부당하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서 다 그렇게 산다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엄마처럼 참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참지 못한다고 한들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엄마 말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제게는 아무 힘이 없었고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에 공부만 열심히 하긴 했지만 엄마가 그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았고 얼른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독립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늘 공부한다는 핑계로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취직을 해서도 마찬가지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야근 자처하며 워커홀릭으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일만 하며 집,
회사밖에 몰랐던 저였는데 그래도 인연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지 결혼할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역시나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람으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반년짜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게 된 협력사 직원이었어요. 그 프로젝트 팀에서 남편과 저는 실무 진행을 담당하며 현장을 직접 다녀야 하는 직책, 소위 제일 일복 많은 직책이었고, 그러다 보니 둘이 외근하는 일도 많았고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프로젝트 성과가 좋았으니 팀 분위기도 좋았고 마지막까지 좋은 기분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남편과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일 중독인 사람으로 제가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댁에서도 퍽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시모가 저를 정말 귀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남편은 일만 하다가 노총각으로 늙었을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시모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식당이 꽤 규모가 있는 곳이었으니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집이었지만 제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것을 두고 크게 반대도 하지 않으셨고 실은 내색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시모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고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기 전까지 몇 차례 만나기도 했고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항상 저를 물심양면으로 챙겨주기도 하셨거든요.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엄마를 보고 자랐던 저였기에 결혼 생활에 있어서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어쩌면 제게는 늘 두렵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시모와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를 만난 후로 남편과의 결혼에 더 확신을 갖게 됐던 것 같기도 하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더 늦기 전에 결혼한다는 것을 반겼고 시댁이 형편이 좋은 집안이라고 하니 특히 할머니가 티를 내며 좋아하셨어요. 제 처지에 그런 신랑감을 어떻게 만나냐고 감지덕지 아니냐고 하던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불편했고 듣기 싫었어요. 제가 할머니의 그런 말들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낀다는 걸 눈치챈 엄마가 나중에 따로 제게 위로하는 말씀을 해주기는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말 서운했지? 그래도 너무 마음을 담아두지 마. 엄마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좋은 신랑감을 만난 것도 다 우리 딸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거라는 거 다 알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엄마 고마워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빠나 할머니 드는 앞에서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시집갈 나이가 다 되었을 때까지도 여전히 엄마가 그렇게 기죽어서 할 말도 못하고 살았으니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못마땅했고 그렇다는 걸 엄마한테만큼은 숨김없이 드러냈던 거죠. 이제 엄마도 그만 참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계속해서 엄마한테 자극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상견례 날이 잡혔고 원래는 양가 부모님들만 모시고 상견례를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꼭 같이 가고 싶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러기로 한 거예요. 시댁에도 시조모가 계시긴 했는데 멀리 계셨고 제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것이니 시댁에서도 할머니까지 모시는 게 맞다고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상견례 분위기는 좋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 칭찬을 많이 하셨고 시부모님은 제 칭찬을 많이 하셨고 서로 그렇게 덕담 주고받으며 이상적인 상견례 분위기를 이어갔는데 거기서 할머니는 계속 시부모에게 지나치게 굽신거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셔서 저는 짜증이 좀 났었답니다. 아이고, 보잘것없는 소녀딸을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집안에 아들 하나 없이 딸 하나 딸랑 있는데 그마저도 부족하고 모자란 거 투성이인 아이죠. 그런 소녀딸을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말이에요. 어머,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자라다니요. 예쁘게 키운 손녀딸 시집 보내는 것도 아까우실 텐데 제 아들놈한테 넘치는 신부감이에요.
할머님께서 지나치게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잘난 것도 없는 손녀딸을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 여자로 태어나 제일 큰 복을 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부모를 다 만나고 참 정말로 어떻게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시종일관 무슨 딸로 태어난 것이 죄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며 보잘것없는 손녀딸이라며 저를 깎아내리시고 시부모에게 무슨 큰 은혜라도 있는 것처럼 머리를 조아리기까지 하시니 그 정도가 겸손이나 겸양의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시부모 입장에서도 정말이지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들어서 기분 좋은 수준이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상견례 끝나고 할머니에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따지고 들었더니 할머니는 제게 다 저 좋으라고 잘 되라고 한 말인데 버릇없게 저러는 거 보라며 대체 애를 어떻게 가르친 거냐며 또 엄한 엄마만 잡으시더라고요. 엄마는 또 아무 말 못하고 죄송하다 소리만 하는데 그게 더 화가 나서 언성 높였다가 할머니가 엄마한테 손을 올리는 상황까지 만든 거예요. 저는 발악을 하며 할머니와 아빠를 비난했고 엄마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엄마가 그렇게 사는 거 이해 안 된다고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정말 그런 저희 집이 싫었고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결혼 비용 도움을 받는 것 같은 것은 바랄 수도 없었고 제가 모은 돈이 전부였는데 월급 받기 시작하면서 집에 생활비도 얼마큼씩 내놨었기 때문에 제가 모은 돈이 그리 큰 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평균적인 신혼부부들보다 좀 더 많이 갖추고 여유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그것을 두고 제게 눈치를 주시거나 생색을 내지도 않으셨어요. 제게는 그런 시모가 천사 같았고 결혼해서도 시모와의 관계가 좋기만 했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좋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였어요. 저도 나이가 이미 3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산부인과 검사를 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임신이 불가능하다거나 당장 시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난임은 아니었고 자연 임신 가능성에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정도의 난임이라 우선은 임신하기 좋은 몸 상태를 만드는 것에 힘쓰며 자연 임신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제 몸 힘든 걸 떠나서 과배란 주사를 맞는 것 자체가 생길 아이에게도 좋은 건 아니니까 가능하다면 자연 임신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도 무조건 바로 시술을 권하진 않았고 자연 임신 계획을 세우는 걸 우선으로 하셨기에 그러기로 한 거였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 부부만큼이나 아이 소식을 기다리고 계셨으니 병원 다녀와서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은 완전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죠. 아빠는 한숨만 연거푸 쉬셨고 할머니는 남들 다 낳는 애 하나 제대로 못 낳는다며 혀를 차시며 제 탓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제나 그렇듯 엄마한테도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들을 끝끝내 못 낳고 우리 집안 대를 끊어먹더니 이제는 네 딸이 남의 집 대까지 끊게 생긴 거 아니냐. 아이고,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할머니, 제가 애를 영영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네가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또 따박따박 말대꾸라는 게야? 네가 고분고분하질 않고 그렇게 되바라지게군이 애도 잘 안 들어서는 게지. 할머니, 대체 그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날도 저와 할머니는 서로 감정의 날만 새웠고 그러는 동안 엄마는 죄인이 되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그러다 친정집 나오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잘 될 거니까 걱정 말고 몸에 좋은 거 챙겨 먹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제게 문제가 있다는 검사 결과를 듣고도 덤덤했던 저였는데 그래도 내심 마음이 안 좋긴 했는지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울컥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 식구들의 반응은 그랬고 시댁 식구들 반응이 내심 걱정이 되긴 했어요. 제게 늘 잘해주셨던 시모셨지만 손주 문재인이 어떻게 나오실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시모는 제게 대놓고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하시진 않았지만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정과는 확연히 달라지셨고 온도 차이가 많이 느껴졌어요. 제게 말씀하실 때 전처럼 웃지도 않으셨고 제 얼굴을 잘 쳐다보지도 않으시며 해야 할 말만 짧게 하시고 또 제 말을 중간에 자르기도 하시는 등 그런 식으로 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시는 것 같았죠. 그러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때부터 제가 저희 엄마를 좀 이해하게 될 수 있었던 걸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엄마에게 우악스럽게 시집살이를 시켰어도 왜 우리 엄마는 찍소리 못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똑같은 상황이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냥 제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 딱 그런 기분이었다고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아이가 금방 생기질 않으니 천사 같았던 시모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제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저희 할머니 같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달라진 시모만으로도 심란했던 저였는데 그 와중에 남편과도 아이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됐어요. 저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정말 조심하고 노력하며 몸을 만들고 있는데 남편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는 등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들만 골라하며 일부러 방해라도 하려는 듯 보일 지경이었으니 제가 서운하다는 티를 많이 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럴만했지 않나요? 같이 노력을 해줘야 하는 시기에 청개구리처럼 그게까지 하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빠질 수 없는 회식에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술자리 매번 그렇게 가야 해? 어쩔 수 없이 나갔더라도 술 좀 적게 마실 수도 있잖아. 술은 왜 또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다 얘기할게. 담배를 피다가도 끊어야 할 판에 끊었던 담배를 왜 다시 피는 거야? 나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안 보여? 같이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정말 어지간히 해라. 무슨 잔소리에 그렇게 숨도 안 쉬고 하는 거니?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뭐가 문제란 거야. 네 문제라고 하니까 네 몸만 잘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내 걱정 말고 네 몸이나 잘 만들단 말이야. 남편은 그런 식으로 모욕적인 말까지 하는데 제가 나님인 것 때문에 그런 걸 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남편은 별거를 선언하고 집을 나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아이를 가져야 이 모든 상황이 끝날 텐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걸 떠나 별것까지 하고 있으니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았고 너무 우울했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기쁜 소식, 힘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게 아주 좋은 이직 제안이 들어온 거였어요. 제가 전부터 관심도 많았고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회사에서 요구한 포트폴리오와 제안서를 공들여 준비해서 이직에 성공했어요.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담배와도 같은 일이었죠. 그 일로 저는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에게는 제가 좋은 회사로 이직했다는 기쁨보다는 남편과 제가 별거 중이라는 걱정이 훨씬 더 큰 것이었고 남편이 없으니 반찬 챙겨준다는 명목으로 저희 집에 더 자주 와서는 제게 잔소리를 했어요. 엄마는 제가 남편에게 더 순종적으로 굴어야 남편이 마음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냐며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잔소리를 하는 거였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엄마 잔소리를 듣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을 텐데 서로 의미 없이 감정 소모만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엄마만으로도 괴로운데 하필이면 엄마가 저희 집에 있을 때 시모까지 저희 집에 들이닥친 날이 있었어요. 시모는 애 갖는데 좋다는 걸 잔뜩 가져오셨는데 엽산,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랑 영양제, 견과류, 아보카도 뭐 그런 건 다 그렇다 치겠는데 먹기 역한 잉어즙까지 잔뜩 양손 무겁게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엄마와 시모가 저희 집에서 딱 마주친 거죠. 마침 엄마랑 밥을 차려 먹으려던 참이어서 시모까지 셋이 같이 먹게 됐는데 진심으로 밥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네요. 중간에 소화제 먹고 싶을 정도였어요. 시모에게도 이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긴 했으니 시모도 이직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말투부터 못마땅해 하시는 게 티가 많이 나서 그냥 대충 잘했다고만 말씀드렸어요. 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예상대로 싫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애 갖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이직이 뭐가 중요하다고. 아휴, 남편이랑은 별거 하지. 너는 일만 하지. 도대체 아이 가질 생각이 있긴 있는 거냐? 그렇게 타박을 하시는데 눈치가 은근슬쩍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애부터 만들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애 가질 생각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안 그래요, 사부인? 시모는 그렇게 저희 엄마에게까지 눈치를 주셨고 엄마는 면목 없다. 엄마가 잘 챙기겠다고 대답을 하시던데 그 모습은 제가 자라면서 지겹도록 봐왔던 모습이랑 똑같았어요. 할머니에게 혼나고 주눅 들어있던 엄마 모습 말이에요. 결혼하면서 친정집에서 벗어나 그런 모습 안 보고 사나 했는데 저희 집에서 시모와 맞닥뜨린 엄마 모습에서 그런 데자뷰를 느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더 답답한 건 그래도 그나마 집에서는 아빠나 할머니에게 대들 수라도 있었는데 시모에게는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 역시 시모에게 죄인된 심정이었으니까요. 어색한 식사 자리 내내 이야기가 내 임신이나 남편과의 별거에 관한 쪽으로 흐르는 걸 막으려고 제가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유도하기도 했는데 시모가 먼저 시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말도 마세요. 사람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직원을 뽑아놓으면 나가고 또 뽑아놓으면 나가는 통에 정말 너무 힘드네요. 그렇죠. 어디나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 그만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땐 믿을 만한 사람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맞다. 사부인이 식당 일 오래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제가 식당 일을 하긴 했었죠. 사부인 같은 분이 저희 식당 일을 좀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부인, 어떻게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형편이 어려워져 할머니 댁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후로 거의 쉬지 않고 식당 일을 하셨어요. 제가 취직해서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하고서도 한참 동안 일을 하시다가 이제 겨우 일을 그만두고 쉬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말이 쉬는 것이지 할머니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그거 간호한다고 그만두셨던 거예요. 사실 할머니가 무슨 큰 병이 나신 것도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신 것도 아닌데 괜히 엄마 부려먹으려고 일도 그만두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여간 그런 엄마에게 시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 엄마는 시모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알겠어요, 사부인. 그래야죠. 뭐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고마울 따름이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 정말이세요? 아유, 잘됐다. 이제 한시름 돋겠네요. 사부인, 그럼 바로 출근하실 수 있는 거죠? 시모는 일부러 저희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았어요. 마치 당신 딸이 이렇게 말썽이니 당신이라도 성의를 보이라는 그런 태도로 말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서서 일을 자처하는 게 저는 또 못마땅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할머니 또한 엄마가 시모 식당 일을 돕는다고 하니 다시 일을 나가는 걸 반기시며 두말 않고 그러라고 하셨죠. 그렇게 해서 엄마가 시모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저는 시모에게 괜히 더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시모와 관계가 좋을 때에도 저는 시모 식당에 찾아간 적이 별로 없었는데 엄마가 거기서 일을 하고부터는 마음이 쓰여 몇 번 찾아갔었고 갈 때마다 뭐라도 하다못해 직원들이나 시모가 드실 간식이라도 양손 가득 들고 가야 했어요. 그날도 시모가 좋아하시는 도넛을 줄까지 서가며 포장해서 시모 식당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였습니다. 글쎄 엄마가 시모에게 뺨을 맞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쓰면서도 손이 다시 떨리려고 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모가 제게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에게도 점점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본인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는 했어도 손찌검을 하다니요. 제 남편도 살면서 시모한테 맞아본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엄마에게 손찌검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란 말입니까? 심지어 주변엔 다른 직원들도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순간 심장이 얼어붙은 듯 멈춰버리는 것 같았어요. 시모는 그러면서 엄마에게 기막힌 폭언도 서슴지 않고 하더군요. 애도 못 낳는 년 내치지 않고 며느리로 받아주고 있는 거 고맙게 생각하면 사부인이라도 알아서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벌써 몇 번째냐고요, 예? 이러니 내가 손을 안 댈 수가 있어요? 꼭 이래야 정신을 차린다면 이렇게 해야지 어쩌겠어요?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손을 댄 것은 물론 그런 막말들을 쏟아내니 지켜보던 직원들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엄마가 시모와 사돈지간인 것을 다 알고 있었으니 더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누구 하나 나서서 시모를 말리진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참담해할 뿐 시모에게 할 말을 못하고 있었죠. 엄마의 얼굴은 슬픔과 비참함으로 가득했고 엄마의 눈에서는 언제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 광경을 목격하고서는 저도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얼어붙어 버리긴 했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자라는 내내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런 꼴 당하는 걸 보며 힘들었던 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다 시모한테까지 엄마가 그 꼴 당하게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죠.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시모에게 달려들렸는데 누군가 저를 강하게 막아세우더라고요. 저를 막아세운 건 주방장님이었어요. 엄마 때문에 시모 식당을 드나들며 저도 몇 번 인사를 나눴던 분인데 엄마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기도 했던 분이었어요. 체격도 좋은 주방장님이셨는데 힘이 어찌나 좋으신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흥분 상태가 되어 시모에게 달려드는 저를 꽉 잡고는 진정하라고 여기서 더 무슨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지막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그 말엔 어떤 힘이 느껴졌어요. 주방장님은 제가 시모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막기만 하신 건 아니고 시모를 저희 엄마에게서 떼어놓기도 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모와 엄마도 제가 식당에 온 것을 보게 됐고 엄마는 제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이셨으니 고개를 더 깊이 숙이셨고 시모 역시 제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을 알고는 흠칫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씩씩거리며 엄마한테 이 정도로 봐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며 식당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시모가 나간 후 다른 직원들이 엄마를 에워싸고 위로하고 다독이기 시작했고 저는 주방장님에게 따지듯이 말했어요. 대체 왜 저를 막으신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도 참았어야 했던 건가요? 왜 참으라고 하신 거냐고요?
주방장님 좋은 분이라 생각했고 저희 엄마한테도 늘 잘해주시는 분이라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참고 그 순간을 넘겨야 했어요. 다른 사고가 일어나는 건 막았어야 했으니까요. 일이 더 커지면 안 돼요. 대신 우리 사장 혼내줄 방법을 알려줄 테니 우선 진정하고 마음 좀 가다듬도록 해요. 저희 어머님을 혼낼 방법을 갖고 있단 말씀이세요? 전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나도 우리 사장이 하는 일들이 부당한 게 많지만 참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이걸 터뜨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주방장님은 뭔가 한참 벼를 끼라도 하신 것처럼 결연하게 말씀을 하시더니 천천히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방장님이 보여주신 것은 시모가 저지른 만행들에 대한 증거들이었어요.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시모의 만행은 그야말로 한두 가지가 아니었더라고요. 일반 식당에서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식재료 재활용을 하물며 관리 철저히 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며 하고 있었고, 재활용만 한 게 아니라 국산을 써야 하는 걸 값싼 수입산 들여서 써놓고 국산이라고 버젓이 표기하며 원산지 속이기, 유통기한 지난 것들 사용, 심지어 엄마에게는 현금 챙기는 것까지 시킨 거였어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말이에요. 엄마가 시모 식당 일을 한 지도 8개월이 넘어가고 있었으니 처음부터 줄곧 그렇게 시키고 있었던 거죠. 시모가 시키는 것이니 웬만한 건 마다 않고 했을 저희 엄마지만 그런 걸 시키니 난감했을 거예요. 그러니 엄마는 시모 몰래 유통기한이 여러 날 지나 진짜 쓸 수 없는 식재료들을 몇 번이나 버렸다고 해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그야말로 유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니 하루 이틀 정도는 상관없다고 엄마도 집에서 그런 거 안 버리고 사용하시는 분이지만 여러 날이 지난 재료를 쓰라는 건 아무래도 찜찜해서 다 갖다 버렸다는 거죠. 곰팡이가 펴도 그 부분만 도려내거나 잘라내고 쓰라고 하는 시모였으니 쓰레기통까지 뒤져 버려진 식재료를 찾아내고 그거 버린 사람 색출해낼 때까지 직원들을 괴롭혔다고 해요. 그러니 엄마가 실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두고 시모가 노발대발했는데도 엄마가 같은 일들을 자꾸 벌이니 시모는 자기 말을 무시하는 거냐 하며 약이 올라 엄마에게 손까지 대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늘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늘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다들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건가요?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열한 사람인지 주방 내 CCTV는 항상 다 꺼놓으라고 해요. 그러니 주방에서 벌어지는 나쁜 짓들에 대한 증거도 남기지 않았을 뿐더러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으면 일부러 주방으로 불러 손찌검을 했어요. 방금 엄마에게 그런 짓을 한 것도 주방이었는데 일부러 주방 쪽에서 그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손찌검 당한 직원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나마 사돈이시니 많이 참아서 그 정도였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여기 아르바이트하는 어린 직원들도 많을 텐데 요즘 친구들이 그런 거 그냥 참지 않았을 텐데요? 신고한다 고소한다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 사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증거도 없이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주방장님이 시모에 대해 말해준 것들을 듣고 있으니 시모는 그야말로 악덕업주의 정석이라고나 할까. 악덕업주가 갖춰야 할 것들을 다 갖춘 게 시모라고 생각하면 될 거다 싶더라고요. 주방장은 시모의 그런 짓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일이 그렇게 된다면 시모가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주방장에게 다 뒤집어 씌울 거라는 불안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몰래 증거 영상을 찍어서 확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시모의 행동은 명백히 프랜차이즈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거기에 따른 페널티도 상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주방장 나름으로 대비를 해둔 거였겠죠.
직원들은 사장의 강압적인 태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걸 증거로 남기려고 했던 겁니다. 시모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저지른 일이고 주방장이 증거 영상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만큼 그 증거의 양 또한 항목별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직한 곳이 어떤 회사인지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됐어요. 저는 시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의 본사 관리부에서 이직 제안을 받고 이직을 했던 거예요. 대기업 F&B 관리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직하게 된 회사가 시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사였던 만큼 그 사실을 시모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진 않았어요. 그냥 좋은 조건으로 이직했다고만 했던 거죠. 아무래도 시모 식당을 관리하는 본사 관리부에서 일한다는 걸 밝히면 서로 불편하거나 껄끄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은 것이고, 시모 역시 제가 어디로 이직했는지 따위는 큰 관심도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시모에게도 알릴 때가 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식당에 와 있는 걸 보셨으면 그렇게 나가시면 어떡해요? 지금 다시 식당으로 좀 들어와 주셔야겠는데요? 네가 지금 시애미더러 오라가라 하는 게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네가 오라고 한다고 내가 가야 하냐? 안 오시면 후회하실 텐데. 어머니, 제가 이직한 곳이 본사 관리부예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이 식당에서 저지른 짓들이 다 증거로 남아있어서 제가 지금 그걸 확보했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본사에 가서 바로 알릴 작정이니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엄마 모시고 식당을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바로 근처에 있었던 것인지 눈썹 휘날리며 허겁지겁 달려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우리 식당 본사 관리부에서 일한다는 게 정말이야? 아니, 넌 왜 그런 걸 진작 말하지 않았어? 제가 어디로 이직했는지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괜히 서로 불편해지는 것도 싫었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장 그런 식으로 본사에 알린다고 할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 증거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주방 CCTV만 꺼놓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머님만 머리를 쓸 줄 아는 게 아니죠. 뭐야? 그럼 누가 내 식당 주방을 촬영이라도 했다는 거야? 누구야? 그게 대체 누구냔 말이야? 지금 이러시는 건 상황을 더 나빠지게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이랑 이 공간에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요. 저희 엄마 모시고 나가야겠어요. 아, 그래. 사부인, 예, 아가.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을 해서. 아이고, 사부인.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놀라셨죠? 마음도 많이 상하셨을 테고요.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말씀을 좀 나누시는 게. 사과를 하시려면 똑바로 하세요. 그걸 지금 사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저를 회유하려고 하셔도 소용없을 테니 그만하세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일이 너무 안 풀리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노여움 푸시고 용서해 주세요. 예, 아가, 너도 그만 마음 풀고 내 사정 좀 봐주렴, 응? 아니요. 저는 어머님 사정 봐드릴 마음이 전혀 없고요. 저희 엄마도 여기서 다시는 일 안 할 테니 직원 구하든지 어머님이 직접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전 그렇게 시모를 칼같이 쳐내고 큰 소리 뻥뻥 치며 엄마를 모시고 시모의 식당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시모 식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죠. 시모가 저지른 짓은 시모가 사인한 계약서상에서 말하는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일을 해야 하는 짓만 골라서 했던 것이고,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음식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용역에 대해서도 품질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인권 문제가 예민한 사항인 만큼 저희 회사에서도 용역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제시하고 가맹점에서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시모가 직원들에게 한 갑질 또한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보통 가맹점과의 계약 해지 통보를 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에도 가맹점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는데 시모 식당의 경우 그 절차 없이 즉시 해지가 가능했어요. 찾아보니 시모 갑질로 식당을 나간 직원이 본사에 시모의 만행에 대한 제보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당시 본사에서는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하며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개월 유예기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거예요. 이는 시모와의 계약에서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법으로도 보호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한 시모의 식당은 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했고 그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도 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가맹점주로서 본사와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 사항들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현금 챙기면서 소득신고 누락한 정황, 탈세, 본사의 매출 허위 보고하면서 가맹비 적게 내려고 한 것, 그리고 직원에게 한 갑질 등 법을 위반한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저희 엄마는 시모한테 맞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시모한테 맞은 다른 직원들까지 여러 소송을 같이 진행하고 싶다고 해서 집단 소송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시모는 저희 엄마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모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본사에서 시모에게 청구한 위약금 액수만 해도 상당한데 보통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맹점주들도 그 금액을 그대로 다 내긴 힘드니까 프랜차이즈 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얼마라도 액수 감액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모의 경우는 한두 명도 아닌 직원들 위자료까지 지급하느라 변호사 고용할 돈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 시모가 저를 찾아와 사정하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부탁은 안 하마. 나도 염치가 있는데 다른 이야기는 못하지. 대신 본사에서 요구하는 위약금 액수를 조금이라도 감액받을 수 있게 네가 좀 도와줄 순 없겠니? 그건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한들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염치 어쩌고 하셨는데 이럴 염치는 있으신가 보죠? 너도 알다시피 내가 다 감당할 능력이 안 돼. 본사 위약금이라도 조금 깎을 수 있으면 내가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사부인은 물론이고 다른 직원들 위자료는 다 챙길 거야. 그건 당연한 거죠. 법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걸 무슨 어머님이 선심 쓰는 것처럼 그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저 찾아오지 마세요. 앞으로 어머님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제 손으로 시모를 나락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 이 상황에서 제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사실 남편과 별거를 계속하고 있었던 데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별거를 선언하고 나가버렸어도 엄마 말처럼 남편 설득하고 대화로 잘 해결해서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럴 작정으로 남편 회사로 찾아갔었는데 남편이 같은 회사 직원인 듯한 여자랑 팔짱 끼고 나오는 걸 목격하게 됐던 거죠.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나니
남편이 처음부터 별거를 염두에 두고 내게 싸움을 일부러 걸어온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일부러 더 보란 듯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늦게 들어오며 제 신경을 긁고 그걸 빌미로 싸움을 만들어서 그 싸움을 키우고 결국 별거 소리하고 나가서는 아주 신나서 실컷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진작 알고 있었지만 당시 이직 때문에 정신이 없기도 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죄의식 같은 게 작용을 했던 건지 어쩐지 당당하게 나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은 대놓고 그 여자를 만나고 다녔고 아예 그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만 잘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든 애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시모나 시댁에 잘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모 식당 문제를 제가 맡아서 처리할 결심을 할 때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증거 확보를 위해 흥신소 의뢰도 했었어요. 굳이 그런 곳을 통하지 않더라도 제가 발품 조금 팔면 그 증거들쯤이야 쉽게 수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남편은 숨어 다니지 않았고 대놓고 그 여자와 함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더러운 꼴 제 눈으로 보고 싶지도 않았고 바쁘기도 했으니 그냥 그런 곳에 의뢰했던 거죠 뭐. 그 증거들 가지고 이혼 소송에도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대 여자에게 상간 위자료 소송도 했고 그 위자료도 받았고 말이에요. 저는 이혼하면서 제 몫으로 챙긴 재산과 위자료,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 이전 회사 퇴직금 등을 모아 시모가 운영하던 식당을 엄마가 인수해서 새로운 가맹점주가 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철들면서부터 꿈꿔왔던 것, 엄마를 집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을 실행에 옮겼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엄마랑 둘이 살고 있어요. 엄마는 가맹점주 교육도 진짜 열심히 받고 공부도 많이 하시면서 식당 운영을 하고 계세요. 내가 우리 딸 덕분에 새 인생 살게 됐지 뭐야. 고마워. 고맙다 우리 딸. 엄마가 너한테 누 끼치지 않을 작정으로라도 정말 열심히 할게. 도대체 고맙다는 소린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엄마도 참. 하루에도 12번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아. 엄마,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하고 어깨 당당히 펴고 자신 있게 살아요. 나한테 누 끼칠 걱정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말이야. 그러게. 네 말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엄마는 그게 참 쉽지가 않네. 더 이상 할머니나 아빠한테 이유 없이 죄인인 것처럼 고개 숙이지도 말고 부당한 대우받고 참지도 말아요. 엄마도 엄마 할 말 자신 있게 해도 돼. 앞으로는 꼭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와 아빠는 제가 엄마를 그렇게 데려나오는 것을 두고 말도 못할 욕을 해댔는데 나중에 엄마가 프랜차이즈 식당 점주가 됐다는 얘기를 듣더니 바로 태도 돌변해서는 둘이 엄마 식당 찾아와서 엄마한테 친한 척하며 주인 행세하며 하려고 들어서 엄마가 가차없이 내쫓았다고 해요. 저희 엄마가 그래도 단기간에 정말 많이 발전한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제 속 뒤집어질 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전 시모는 본사 위약금, 전 직원들 위자료 물어주느라 개털됐고 시댁 경제권은 시모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니 시댁 전체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게다가 시모 덕에 놀고 먹던 시부가 시모 믿고 대출까지 받은 게 있어서 이제 그 빚 갚을 것도 까마득할 거고 말이에요. 전 남편 회사에는 제가 투서도 넣었죠. 사내 불륜이니까 회사에서 내 교대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남편 상간녀인 그 여자가 싱글이 아니라 그 여자 남편이 해외 지사 근무 중인 유부녀였던 거예요. 그런 중에 그렇게 대놓고 집에 들여 동거까지 하다니 그 여자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 저 남편은 그 여자 남편한테 상간남 위자료도 줘야 할 것이고
회사에서도 입지가 좁아져 결국 사표 쓰고 작은 회사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전 직장에서 저와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들은 얘기들이랍니다. 협력사 직원들이기도 하고 제가 이혼한 제 전 남편인 것도 아니까 다들 관심 있게 듣고 제게 전해줬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꼴 좋다 싶었어요. 솔직히 더 당해도 싸다 싶은 생각도 한걸요 뭐. 전 이직한 회사에 잘 적응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일도 재밌고 부서원들도 다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서 스스로 운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지 뭐예요. 가끔 엄마 식당 마감할 즈음 시간이 되면 엄마 모시러 가기도 하는데 주방장님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 그대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알던 그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들 표정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아예 달라져서 다른 사람들 같아요. 엄마도 좋은 분들과 뜻 맞춰서 즐겁고 보람되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요. 이미 좋은 것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좋은 날도 있을 거라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 작정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일들을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들 중에는 딸로 태어난 죄로 저와 비슷한 부당한 대우를 당한 분들도 계실 테고 저희 엄마와 같은 시집살이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그런 부당한 처신에 순응하지 말고 당당해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그런 심정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긴 해요. 저도 모르게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 우리 스스로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위축되어 죄인처럼 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저희 엄마 이야기 들으면서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